주요 소식입니다. 경주에서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관계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돼야 한다며 방위비 증액은 확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CEO 서밋에서 특별 연설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연대 플랫폼인 에이펙의 역할을 강조하며 의장국으로서 이를 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주간 경주 곳곳이 한국 문화를 알리는 무대로 변합니다. 음식부터 화장품까지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행사가 펼쳐집니다. 이태원 3사 3주기를 맞아 정부의 공식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시는 국가의 방임으로 억울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첫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한국을 찾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경주에서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앞으로 한미 관계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돼야 한다며 방위비 증액은 확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에이펙 개최지 경주에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찾은 건 지난 2019년 이후 6년 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두 달 만에 만난 트럼프 대통령을 손수 맞이했고 트럼프도 이 대통령의 어깨를 두드리며 친근감을 표했습니다. 공식 환영식 후 이 대통령은 트럼프에게 특별 제작한 천마총 금관모형을 선물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대한민국 최고훈장, 무궁화 대훈장도 받았습니다. 이어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앞으로 한미 관계는 동맹의 현대화로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위비 증액도 확실히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핵 추진 잠수함 연료를 한국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에 결단을 요청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운용에 필요한 핵연료 구입은 한국이 미국 정부에 계속해서 요구해왔던 사안입니다. 가능하다면 연료 공급을 허용을 해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서 우리 한반도 동해서해에 해역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미 회동이 불발되긴 했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언제든 받아들일 수 있다고 언급한 것 자체로 한반도에 상당한 평화의 온기를 만들어내는 거라 추켜 세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환대에 감사를 전하고 북미 관계는 인내가 필요하지만 결국엔 좋아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시진핑 중국 주석과 미중 정상회담도 많이 준비하고 있다며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 믿는다고 전했습니다. 정상회담 후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만찬을 함께합니다. 만찬에는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차 한국을 찾은 캐나다, 베트남, 태국, 호주, 뉴질랜드 정상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첫 일정으로 최고 경영자 CEO 서밋에 참석해 특별 연사로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연대와 협력의 플랫폼인 에이펙의 역할을 설명하며 의장국으로서 이를 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태극기 배지를 단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외 기업 최고 경영자들이 모인 에이펙 CEO 서밋 연단에 올랐습니다. 특별 연사로 나선 이 대통령은 먼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전 세계가 겪는 위기를 언급하며 연대의 플랫폼인 에이펙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의장국으로서 연대와 협력을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20년 전 에이펙에 단결된 의지를 모아냈던 대한민국이 다시 에이펙의 의장국으로서 위기에 맞설 다자주의적 협력의 길을 선도하려고 합니다. 영내 신뢰와 협력의 연결고리를 회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공급망 협력이 핵심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에이펙 최초로 민관 합동 포럼을 개최해 민간이 공급망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여는 등 공급망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할 대대적 준비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에이펙에서 인공지능 이니셔티브를 제안할 거라고 천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인공지능 이니셔티브를 제안할 것입니다.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의 비전이 에이펙의 뉴노멀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대통령은 연설 중간중간 에이펙이 열리는 경주의 역사 등을 빗대 에이펙 가치를 역설했습니다. 신라는 패권 경쟁 속에서도 외부와의 교류와 개방을 지속하며 삼국을 통일했다고 설명하고 이번 에이펙 주제인 연결과 혁신, 번영의 가치와 맞닿아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경주 목조 건축물의 전통 기와인 수막새는 다른 기와 조각들을 단단하게 잇는 역할을 한다며 연결의 지혜는 에이펙의 번영을 위한 힘이 될 거라고 밝히는 한편 신라의 화랑제도가 젊은 인재를 육성했다면서 에이펙의 미래 인재 육성 프로그램도 지속 가능한 성장의 초석이 될 거라고도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K-팝 데몬 헌터스의 아이돌과 팬이 연대해 어둠을 물리치는 혼문을 완성한 것처럼 연대와 협력은 더 밝은 미래로 이끄는 비결이라며 지난 겨울 내란의 어둠을 몰아낸 K-민주주의가 이를 증명했다고 밝혀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주간 경주 곳곳이 한국 문화와 매력을 알리는 무대로 변했습니다. 음식부터 화장품까지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행사가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유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라면부터 분식, 치킨까지 군침을 돌게 하는 음식들이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무료 시식은 기본, 돌림판 게임과 뽑기까지 동원해 K푸드 알리기에 한창입니다. 라면도 있고 치킨도 있고 다양한 이런 한국 음식들이 즐비되어 있는데 관심을 가지시는 외국인들일수록 좀 더 맛있게 드시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엔 K푸드 열풍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부가 29일부터 나흘 동안 K푸드 홍보에 나섭니다. 한국 길거리 간식 대표 주자인 호떡을 비롯해 인삼 편정 등 이색적인 메뉴들로 한국 전통 다과도 알릴 계획입니다. 황룡원에는 K뷰티 전시관도 마련됐습니다. 아름다운 궁중예술로 포장된 화장품들이 외국인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신라시대 국빈을 맞이하던 공간인 동궁과 월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겁니다. 제품을 발라보는 건 물론 전통 놀이개를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AI 기반의 가상 메이크업 솔루션은 K뷰티 기술의 우수성을 보여줍니다. K뷰티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 기술 연구력 그리고 어떤 성분 그리고 브랜드의 우수성들이 사실은 기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전 세계 고객분들이 많이 좀 알아주셨습니다. 독특한 재료로 만든 제품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합니다. And I thought it was a great idea to include the wild ginseng. I think it was wonderful. 이외에도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한복 패션쇼와 K굿즈 기념품 팝업 매장 등 경주 곳곳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열립니다.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는 한국의 문화와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행정서비스 복구율이 80%를 넘겼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오 기준 전체 709개 중 589개 시스템을 복구해 복구율 83.1%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등급별로는 1등급 시스템 95%, 2등급 83.8%, 3등급 82.4%, 4등급은 82.1% 정상화됐습니다.
2025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각국 정상들이 속속 대한민국 경주로 집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국립경주박물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되기도 했는데요.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전 국빈 방문 자격으로 우리나라를 찾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차두연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이 2025 에이펙 의장 자격으로 주요국 정상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죠. 앞서 오후 2시 39분부터 한미 정상회담도 진행이 됐고요. 네네네. 이후 또 여러 가지 일정이 진행이 될 텐데 네네. 그 일정에 대해서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지금 그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서 지금 에이펙 이 CEO 포럼이 있었죠. 이 에이펙 CEO 서밋에 먼저 참석을 해서 네. 특별 연설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그 한미 정상회담, 지난 그 8월 말에 이어서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죠. 네.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내일인 30일에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고요. 시간은 정확하게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아마 30일 중에 다카이치 신임 일본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가질 걸로 지금 예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30일이냐 11월 1일일 것이냐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아마 11월 1일에 지금 한중 정상회담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아마 네. 그 이외에도 이번 에이펙에 참석한 다른 국가 정상들과의 회동이나 회담도 지금 여전히 여지들이 많이 남아 있고요. 지금 가능성이 낮아지긴 했지만 혹시라도 이제 전격적으로 미국 간의 어떤 만남이 있게 될 경우에 뭐 우리가 했던 페이스메이커의 역할, 이 역할도 수행을 하도록 지금 대비가 돼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번 경주 에이펙 이 정상회의 일정이 이렇게 숨가쁘게 진행될 것 같은데요. 네네.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에이펙 CEO 서밋에 참석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좀 요약해 주실까요? 네, 일단 그 CEO 서밋에서 이제 얘기한 가장 큰 메시지는 미국은 계속 번영하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네. 그리고 그 번영의 중점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있다라는 이제 발언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지금 뭐 많은 국가들이 걱정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미국은 지금 앞으로도 세계적인 그 경제적인 번영과 과학 기술을 선도해 나갈 충분한 태세와 역량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뭐 특정 국가를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미국 중심의 어떤 국제 질서는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 그러니까 이제 각국의 CEO들이 안심하고 미국에 투자를 하는 것도 하는 게 나은 선택이라는 점을 은근히 강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한국과 미국은 소중한 친구이자 동맹이고 한국이 동시에 이룬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룬 거의 유일한 사례잖아요. 네. 그 성공을 이제 다른 국가들이 좀 따라하기 힘든 이런 성공에 대해서 치하를 했고 그리고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많은 기대감을 또 내비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계속 다른 국가들과의 첨단 과학기술 협력이라든가 공급망 협력 자체를 추진을 해나갔고 그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과의 조선호 협력 그리고 이제 우리의 필라델피아 조선소 인수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죠. 네. 자,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에이펙 CEO 서밋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전했는데 네. 자,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하나가 관세 협상에 대한 내용도 있을 겁니다. 네네. 사실 앞서 지난 7월 말에 한미 간의 관세 협상 1차 협상이 진행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번 한미 관세 협상 분수령이 될 거다. 이번 한미 간의 정상회담이 네네.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미국이 최초의 이 한국에게 설정한 상호 관세는 25%였어요. 네. 근데 이것이 이제 7월 말에 관세 협상 타결로 15%가 하락이 됐는데 이때 우리가 얘기한 게 이제 $3,500 규모의 대미 투자 그리고 $1,000억 규모의 이제 미국 에너지 구매 이런 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여전히 뭐 이 하나의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게 대미 투자를 어떤 시기에 어떤 조건으로 형태로 할 거냐, 즉 현금 투자냐 아니면 투자 보증 형태가 될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그 쟁점들 간에 쟁점을 좁혀나가는 과정에 있고요. 협상 실무를 맡은
그 이 장관급 회의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아직 이게 완전 타결되기에는 조금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이 타결이 임박했고 조기에 좋은 결과가 올 것으로 믿는다라고 얘기한 만큼 그렇게 긴 시간이 더 가지는 않지는 않을까 생각이 되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관세 협상 문제가 완전히 타결된다라고 보기는 조금은 어려울 거예요. 그렇군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2시 39분부터 본격적인 한미 정상 간의 회담이 시작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오찬을 겸한 회담이다. 그래서 좀 이렇게 편안하게 분위기가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는데 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한미 관계 개선을 위해서 그렇죠.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내용이 제안이 됐을까요? 일단은 이 모두 발언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근해를 결과적으로 지켜나가는 것이 서해와 동해의 근해를 지켜나가는 것이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이 디젤 잠수함의 자막 능력상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핵 추진 잠수함, 우리가 흔히 원자력 잠수함이라고 하죠. 네. 여기에 대한 원료 공급을 제안을 하셨고요. 또 동맹 현대화, 이게 이제 미국에서 가장 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동맹 현대화 안에는 이 동맹 간의 과학기술 협력, 주요 이제 핵심 과학기술 협력, 그리고 주한미군의 이 역할이라든가 규모의 역할의 변화,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한미동맹 자체가 한반도를 넘어서서 어떤 확대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지,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 동맹 현대화를 계속적으로 추진하라는 의지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미래형 포괄적 동맹이라는 게 이게 결국 전통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안보라든가 공급망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양국의 이제 협력의 발판을 더욱 다져나가기로 했고요. 또 그런 면에서는 아마 지역적으로도 이 문제는 아마 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을 고려를 한 그것도 있지만 결국 한반도를 넘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확대되고 강화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출 것이고요. 그리고 일단 우리 이 방위비에 대한 투자는 계속적으로 늘려나가겠다. 그걸 통해서 결국은 안보에 있어서 완전한 이제 흔히 미국이 걱정하는 부담 분담에 있어서 미국의 부담을 경감해주는 이런 노력을 자체적으로 계속할 뜻을 밝혔죠. 그리고 네. 이 대미 투자와 구매를 확대함으로써 한미 간에 이제 이 트럼프 정부가 흔히 얘기하는 공정무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공평한 무역. 공정무역에 대한 이 요구도 더욱 수용할 뜻을 밝혔고, 그리고 이제 이 한미 간에 그동안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 산업협력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마스가르 얘기되는 한미 조선협력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도 이미 1차 8월 말에 있었던 1차 정상회담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협력을 다짐을 하셨죠. 네. 자,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가지 제안과 요구사항을 전달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한미 관계는 앞으로 협력을 더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네네, 답변을 그렇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진 확대 오찬에서 또 관세와 투자 협력 문제를 논의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결과적으로 지금 투자 협력 부분에 있어서 특히 산업 간 협력이죠. 반도체하고 AI 부분, 이건 미국도 굉장히 미래형 전략 산업으로서 지금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거든요. 여기서 연구개발과 투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고요. 그리고 특히 회담 직전에 한미 기술 번영 업무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얘기한 미래형 과학기술 협력에 있어서 양국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어떤 경쟁국들의 어떤 추격을 결과적으로 효과적으로 이제 방어를 하고, 또 그만큼 한미 양국의 공동 번영의 기회를 열어나가는데 이제 이 공감대를 형성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 네. 다만 관세 투자 협정 관련 이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확실한 입장은 아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타결될 것으로 지금 기대한다라는 거지만 이게 아마 이번 기회에 완전한 어떤 그동안 이견이 있었던 쟁점들에 대한 정리가 되기는 어려워질 걸로 보이고요. 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매듭 짓겠다는 걸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거듭 밝힌 만큼 이게 장관급 협의에서도 앞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도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한미 정상회담이 잘 진행된 이후에 또 1대1 정상 외교를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어가게 되는데요. 특히나 관심을 모으는 곳이 한일, 한중 정상회담입니다. 이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근데 지금 한일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이제 최근에 바뀌었잖아요. 네. 이 다카이시 총리 체제 하에서 그동안 계속 2023년 이후에 계속되어 오는 한일 간의 협력 모멘텀 이게 8월 달에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이미 천명이 됐어요. 예, 이게 지금 근데 이제 8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 한 이후에 일본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행정부가.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이 다카이시 체제 하에서도 이 한일 간의 협력의 모멘텀을 지속해 나간다는 정신이 표명이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중 정상회담이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 1차 이 한미 정상회담 차 이제 워싱턴을 방문하셨을 때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죠. 네. 더 이상 이제 안미 경중에 안주하던 시대는 지났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과의 이 굳건한 협력, 동맹 관계를 바탕으로 대외 전략을 이끌어 나가되 이게 다른 국가와도 특별히 이것 때문에 불편한 관계가 될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중 간에도 이 계속적인 지금 협력 모멘텀을 이어나갈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양자 회담들 중에 가장 큰 변수로 꼽히는 게 바로 미국과 그렇죠. 중국 간의 정상회담입니다. 네. 이 회담이 앞으로 우리 한국의 외교적 역할에 어떤 변화를 줄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번에 이 CEO 서밋에 대한 기조발언이 나오지만 중국을 나쁘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중국과 네. 좋은 관계에 있고 그리고 이런 가능하면 서로 이견이 있더라도 이 문제를 협력을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것 자체가 오히려 공동 번영에 더 도움이 된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게 마치 보면 2023년 11월이죠. 이때도 샌프란시스코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있었거든요. 네. 이때 그 당시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이 얘기한 것들이 양국 간의 이 경쟁을 너무 극단적인 수준으로 몰고 가지 말자라고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지금 완전히 미중 간에 최근에 한 8월, 9월 보면 중국에서 주요한 이제 히토리를 비롯한 전략물자의 통제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미국도 이렇게 될 경우에 그동안 계속 90일간 연장해온 이 미중 관세 문제를 다시 100% 이상 추가 한테 부과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한 일차적인 이 정리가 그러니까 다시 너무 이게 이 전선을 격화시키지 말자. 여기에 대한 합의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게 미중 간의 이제 관세 전쟁이라는 건 하나의 밖으로 드러나 있는 표면이고 전략 경쟁이라는 기본 흐름 자체는 계속 이어질 걸로 생각이 돼요. 다만 이거 너무 조기에 양측이 극단적인 방향으로 격화시키지 말자는 얘기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오늘 경주 에이펙 현장에서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 다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두연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계 소식을 한자리에 모아 전해드리는 글로벌 이슈 시간입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번 주 유럽연합과 휴전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러시아의 에너지 시설 공격이 잇따르자 외교적 해법 모색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요.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시죠. 지난 28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번 주 말경 유럽연합과 휴전안 세부 논의를 위한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네덜란드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안보 지원을 위해 2,500만 유로를 즉시 제공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외교적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첫 단계가 바로 휴전이라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Всі розуміють, що після ceasefire і маючи розуміння гарантій безпеки, відновити агресію, якщо є сильні гарантії безпеки, буде Росії дуже складно. Тому цей план приблизно на це і сфокусований. Я думаю, найближчі дні радники наші зустрінуться. Ми домовлялись приблизно п'ятниця-субота. 최근 러시아는 발전소와 가스 시설 등 우크라이나의 주요 에너지 기반 시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 정부는 가스 수입 확대와 방어 체계 강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이번 회담이 외교 해법 마련을 위한 기반을 다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미국 정부와 함께 세계 최대 슈퍼컴퓨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정책을 신뢰한다고 말하며 중국 시장 복귀 가능성도 열어뒀는데요. 자세히 보시죠. 지난 28일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신뢰한다며 미국 정부와 협력해 10만 개의 블랙웰 GPU를 사용하는 초대형 슈퍼컴퓨터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매출에 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현재 중국 시장 점유율은 0%라고 말하면서도 미중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중국이 다시 엔비디아를 원하게 된다면 큰 보너스가 될 것이라며 중국 사업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ahead in the AI race, and we have to stay ahead in the AI race. President Trump, on first day, has been very pro-energy growth. So we've taken China out of our forecast. We're currently shipping $0, but nonetheless, we're currently assuming China is going to be 0% of our business. And if it comes back, if President Trump was able to negotiate, or if China would like us to come back to China, it's going to be a huge bonus.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를 일부 완화할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중국 매출 회복이 연구개발 투자 확대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멸종 위기종 중 하나인 해양 포유류 바키타가 멕시코 해역에서 다시 포착됐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불법 어선에 대한 단속 강화로 바키타 개체수의 감소세가 멈췄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히 살펴보시죠. 멕시코 정부와 해양보호단체가 지난 9월 건강한 바키타 돌고래 2마리가 포착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드론 촬영과 육안 관측을 통해 바다 위에서 뛰노는 모습이 확인된 건데요. 바키타 돌고래는 심각한 멸종 위기에 처한 종으로 최근 국제적인 협력과 그물 제거 활동이 강화되면서 개체수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멕시코 정부 역시 불법 어선 단속의 효과로 바키타 돌고래의 감소세가 멈췄다고 발표했습니다. Este monitoreo nos permite ajustar la estrategia de trabajo, nos permite reforzar acciones en zonas precisas para poder tener mayor vigilancia, para poder tener mayor cuidado. 멕시코 환경부는 바키타 개체수의 회복은 멸종 위기를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지속적인 국제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 미국에서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점등식이 열렸는데요. 미국 올림픽, 패럴림픽 선수들을 향한 응원의 물결 함께 보시죠. 지난 28일 미국 올림픽 패럴림픽 위원회 소속 선수들이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100일 앞으로 다가온 2026년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카운트다운 점등식을 가졌습니다. 건물은 미국 국기를 상징하는 색상인 빨강과 하양, 파랑으로 물들며 장관을 연출했는데요. 미국 대표단은 이번 동계올림픽에 총 294명의 선수를 파견할 예정이며 1932년 이후 동계 종목 첫 종합 1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The 2026 Winter Olympics will showcase top sports talent as they go head-to-head on the world stage. So tonight, our iconic tower lights will sparkle in red, white, and blue to celebrate Team USA in the home stretch to the Winter Games. As the Empire State Building shines red, white, and blue today, it's really a reminder for all of us
that what this represents is something that unites this country, and for the athletes of Team USA, a reminder to all of you that we got you. 이번 행사에는 다수의 미국 대표팀 선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엄청난 환호와 응원의 물결이 이어졌는데요. 행사 관계자는 미국 팀의 열정과 단결을 보여주는 밤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핫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노년기에 발생하는 안과 질환은 시력 저하뿐 아니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백내장과 녹내장, 황반변성 등 헷갈리기 쉬운 안질환부터 눈 건강 지키는 방법까지 안종호 안과 전문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눈은 우리 신체 부위 중에 가장 빨리 늙는 부위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나이가 40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노화가 시작된다고 들었는데 왜 이렇게 빨리 늙는 걸까요? 눈이 가장 빨리 늙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눈 조직은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제일 열심히 일하는 조직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빛을 계속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눈은 항상 자외선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요. 근데 열심히 일하고 이런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 세포인데 다른 조직처럼 세포 분열이 계속 된다고 하면은 새로운 세포로 교체가 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우리 눈의 대부분 세포들은 태어났을 때 가지고 있는 세포로 평생을 써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원인 때문에 눈은 가장 빨리 늙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가장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 또 외부에 노출돼서 햇볕도 보고 다시 되살아날 수 있는 재생 기능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이런 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환을 알아볼 거거든요. 네. 그중에 먼저 대한민국의 60대 이상 중에 10명 중 7명은 앓고 있다는 백내장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백내장은 노화가 되면 당연히 오는 건가요? 이게 왜 생기는 건지 원인부터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우선 백내장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눈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리 눈은 카메라랑 구조가 비슷한데 앞에 렌즈가 있고 뒤에 필름이 있듯이 앞에는 수정체라고 하는 렌즈가 있고 뒤에는 망막이라고 하는 필름이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수정체가 원래는 맑고 투명한 유리처럼 있는데요. 이 수정체가 나이가 들면서 혼탁해지고 누렇게 되는 것을 백내장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백내장의 주된 원인은 노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특별히 없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백내장이 가속화될 수가 있는데 당뇨가 있거나 스테로이드를 좀 오래 사용한 사람들이나 자외선을 많이 보거나 이럴 때 백내장이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건 노화다라는 설명인데 자 그러면 불편해진 이 눈이 단순 노화 때문인지 아니면 백내장 때문인지 우리 일반 사람들은 참 분별해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의심이 될 만한 증상이 있을까요? 네. 백내장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안경을 쓸 때 작은 기스가 났다고 해서 증상을 느낄 수 있을까요?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 눈 앞에 렌즈가 조금 변색이 되더라도 우리는 불편한 게 없고 자각 증상이 없는데 이런 백내장이 계속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증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제가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가장 큰 증상은 시력이 좀 떨어진다는 증상입니다. 네. 그리고 침침하게 보이겠죠.
그 다음으로는 빛이 번져 보이고 약간의 눈부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더 진행한다면 색감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누렇게 보이는 현상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한 한쪽 눈으로 봤을 때 사물이 겹쳐 보이는 한눈 복시 증상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안경을 원래는 1, 2년 단위로 바꿨는데 그것보다 좀 더 빈번하게 바꾼다면 이 증상 또한 백내장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네. 그 주변에 백내장을 앓고 계시는 어르신분들 중에 나 수술하고 왔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백내장은 무조건 수술을 요하는 질환인지도 궁금한데요. 수술을 하게 되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우선 백내장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수술을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가 안경을 기스가 조금 났다고 해서 바꾸지 않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백내장도 증상이 심해지고 안 좋아졌을 때 앞서 말씀드린 그런 증상 때문에 불편감을 느낀다면 백내장 수술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수술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우리가 안경테에서 안경알을 바꾸듯이 우리 눈 안에 수정체가 수정체낭이라고 하는 주머니 안에 둘러싸여 있는데 이 주머니는 가만히 놔두고 안에 있는 내용물을 제거를 하게 됩니다. 수정체를. 네. 그럼 이 빈 공간 안에다가 인공 수정체라고 하는 것을 넣으면은 수술은 끝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 중에서 인공 수정체를 단초점으로 할지 다초점으로 할지 결정을 하는 게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단초점 같은 경우에는 멀리나 가까이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멀리 잘 보이게끔 초점을 맞추는 경우 가까이 볼 때는 돋보기나 이런 안경의 도움이 조금 필요할 수가 있고요. 다초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불편감을 없애기 위해서 나온 렌즈인데 멀리랑 가까이랑 둘 다 잘 보이는 렌즈입니다. 하지만 빛을 분산시키는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빛 번짐이나 단초점에 비해서 선명도가 조금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해서 수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장단점이 다를 수 있겠군요. 네. 자,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많이 받는 수술 1위가 바로 백내장 수술이라고 합니다. 네. 그만큼 아마 대부분 노화를 겪으면서 수술을 받게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다초점이냐 단초점이냐에 따라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범위가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전에 이제 정책에서 발표한 내용은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발표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단초점을 수술하던 다초점을 수술하던 건강보험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한쪽 눈당 20만 원 초반대로 그렇게 부담되지 않는 가격인데 단초점 렌즈를 고르신 분들은 수술비 안에 이 렌즈 가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추가 부담금이 없고 만약에 내가 돋보기나 이런 안경을 쓰기 싫다 해서 다초점을 고르는 경우 이 다초점 인공수정체 렌즈 가격은 본인이 비보험으로 100%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네, 이런 정보까지 함께 알려주셨는데 자 그러면 백내장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이름이 비슷해서 좀 혼동할 수 있지만 아예 다른 종류의 질환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바로 녹내장인데요. 이 녹내장 같은 경우에는 백내장이랑 다른 질환인 만큼 증상도 좀 다를까요? 네, 맞습니다. 우선은 백내장, 녹내장 이름이 너무 비슷하잖아요. 저도 네. 처음 배울 때 좀 헷갈렸던 부분이에요. 근데 위치가 전혀 다른 질환인데 아까 전에 카메라로 말씀드리면 앞에 렌즈에 문제가 생기는 게 백내장, 뒤에 필름인 망막과 시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게 녹내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이 시신경이 우리 눈에 압력이 올라가거나 혈류 장애가 생겨서 시신경이 서서히 죽어가는 질환을 녹내장이라고 하는데 원인은 가장 큰 원인은 눈에 압력이 올라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압력이 올라가서 시신경에 압박이 생기면서 생길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혈류 장애가 생겨서 시신경의 혈류가 조금 돌면서 시신경이 점점 손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그 외에 전신질환인 당뇨나 고혈압도 원인이 될 수가 있고 근시나 원시, 스테로이드 장기 사용도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증상은 이제 백내장이랑 조금 다른데요. 증상은 급성이랑 만성에 따라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녹내장이 급성으로 오는 경우에는 눈의 압력이 갑자기 오르기 때문에 눈의 안통이 엄청 심하고 두통,
구역구토, 시력저하, 달물이 지는 그런 현상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만성 같은 경우에는 압력이 서서히 장기간 천천히 오르기 때문에 이런 통증은 없고 서서히 주변부 시야가 조금씩 사라지고 말기에는 시력이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급성이냐 만성이냐에 따라서 증상도 다른데요. 네. 자, 그런데 초기에는 그 증상을 알아채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기 검진을 통해서 좀 수시로 이걸 검사해보고 확인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분들이라면 평소에 좀 녹내장 정기 검진을 해보면 좋다 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우선 우리 눈이 두 쪽이기 때문에 한쪽 눈에 만성 녹내장이 오는 경우에는 알아차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보통 이런 분들은 녹내장이 진행되고 실명 직전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조기 검진이 필수인데요. 어떤 분들한테 조기 검진이 필요한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40세 이상에서는 녹내장의 발병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직계 가족 중에서 녹내장이 있으신 분들은 위험률이 많이 올라가고 만약에 진단받더라도 진행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유전이 가능한 질환인가요? 유전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유전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건강검진할 때 안압을 측정하게 되는데 안압이 높게 나온 경우도 녹내장에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검진을 꼭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안경을 근시 때문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시가 심한 경우로 우리가 고도근시라고 하는데 마이너스 6디옵터 이상을 고도근시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근시가 있는 눈의 특징은 우리 눈이 상대적으로 긴 것을 특징으로 하는데요. 우리가 풍선을 크게 불면은 얇아지듯이 우리 눈도 길어지게 되면 신경도 얇아지고 네. 시신경도 약해서 녹내장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안경알이 조금 두껍고 근시가 많다 하시면은 안과에 가셔서 검진을 하시는 것도 좋고 또한 이제 수면 무호흡이 있는 경우에도 지속적인 산소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안압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안과 검진이 꼭 필요하고 앞서 말씀드린 이런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 정도는 안과 검진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네.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정말 정기 검사가 검진이 가장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런데 이렇게 녹내장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터 바로 수술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약물 치료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단계별로 어떻게 치료 방법이 달라지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고혈압 있을 때 약을 먹어서 혈압을 낮추는 게 주 치료잖아요. 네. 녹내장도 마찬가지로 안압을 낮추는 게 주 치료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서 방수라고 하는 물질이 계속 생성이 되는데 이 물이 있어야지 우리 눈이 빵빵하게 유지가 되는데 만들어진 만큼 잘 나가야 돼요. 배출구로. 그런데 이 인풋과 아웃풋에 불균형이 이루어지게 되면 안압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균형을 맞추는 약들이 안압약인데요. 인풋을 줄이거나 아웃풋을 늘리면은 안압이 좀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네. 이 방수액이 생성되지 않게 하거나 아니면 빨리 배출되게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방수액을 좀 적게 생성하고 그리고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런 메커니즘인데요. 네. 요즘에는 약들이 너무나도 좋아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들은 안압약으로도 조절이 됩니다. 하지만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 배출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다른 치료를 하는데 크게는 두 가지. 레이저와 수술 치료가 있습니다. 네. 레이저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 배출구에다가 특정 파장을 쏴줘서 배출구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레이저 치료를 받으시고 이 배출구의 기능이 향상이 돼서 안압을 떨어뜨릴 수가 있고 만약에 레이저를 해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이 배출구가 기능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새로운 배출구를 만드는 게 녹내장 수술의 원리인데 예전에는 직접적으로 잘라서 꼬매고 배출구를 만드는 수술 방법도 있었고 네. 새로운 터널을 넣어서 방수 유출 장치라고 하는 장치를 넣는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최소 침습 녹내장 치료라고 해서 아주 작은 1mm 단위의 그런 물질을 배수구에다가 심어줘서
잘 내려가게끔 하는 이런 수술도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갈수록 수술 기법도 더 많이 발전하고 있으니까 꼭 본인에게 맞는 치료법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자, 한 가지 질환을 앓는 것만도 굉장히 심적으로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이런 백내장과 녹내장이 또 동시에 오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같이 치료가 가능할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떤 녹내장이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일단 급성과 만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 급성 녹내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백내장 수정체가 부풀어 오르면서 배출구를 막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백내장 수술만 해줘도 안압이 급격하게 내려가서 치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먼저 백내장 수술을 해주고 안압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안압약이나 수술을 고려해 볼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만성 녹내장이 같이 동반된 경우에 네. 안압약을 써서 조절이 되면 굳이 녹내장 수술은 필요 없고 백내장 수술만 하게 되고요. 그런데 안압약을 써도 조절이 안 된다 그러면 녹내장과 백내장 수술을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백내장과 녹내장이 동시에 왔을 때 어떻게 관리하고 치료할지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자, 그러면 백내장, 녹내장에 비해서 좀 덜 알려지긴 했지만 실명을 부르는 굉장한 위험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황반변성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먼저 어떤 질환인지 좀 소개해 주시고요. 그리고 왜 생기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아, 네. 황반변성 이름이 조금 어려워서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 질환이 60대 이상에서 실명 1위 질환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카메라 중에서 필름이 망막이라고 했죠. 네. 이 망막 중에 한가운데를 황반이라고 하는데 이 황반이 엄청나게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마다 계속 에너지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에너지를 쓸 때는 필연적으로 노폐물이 배출이 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 황반 조직에 밑에는 망막 상피 세포라고 해서 노폐물을 계속 정리하고 있는 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포는 젊었을 때 기능이 왕성해서 노폐물이 쌓일 리가 전혀 없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기능이 떨어지면서 우리 황반 밑에 노폐물이 생기고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피도 나고 병변이 생기는 질환을 황반변성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이 질환이 어떤 사람들한테 나타나냐면 이름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네. 황반변성 이름 앞에 나이 관련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습니다. 정신 명칭이 나이 관련 황반변성인데 네. 이름 그대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유병률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은 75세 이상 4분의 1에서 이 황반변성을 가지고 있다고 나와 있고 노화 말고 다른 요인으로 보시면은 흡연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리 눈의 혈관들이 매우 얇고 약한 혈관인데 흡연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이 약한 혈관들이 산화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반응에 의해서 손상이 돼서 황반변성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황반변성이 유전자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가족력도 되게 중요하고요. 네. 아까 녹내장에 말씀드린 고도근시 또한 황반변성에서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고도근시가 있으면 우리 눈의 조직이 얇은데 황반도 얇아지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특이하게도 비만이 있는 경우에도 황반변성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BMI 지수가 30이 넘는 경우에는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전신질환으로는 고혈압이나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있는 경우 그리고 자외선에 많이 노출된 경우도 황반변성이 조금 위험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초기 의심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좀 소개해 주실까요? 아, 네. 녹내장이랑 마찬가지로 우리 눈이 두 개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본인이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황반에 밑에 노폐물이 쌓이는 게 황반변성이라고 했는데 우리 필름 밑에 노폐물이 쌓이고 그런 상태에서 사진을 찍었을 때는 당연히 휘어져 보이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눈도 황반변성이 있는 경우에는 휘어져 보이게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두 눈으로 보기 때문에 보상 기전에 의해서 병이 많이 진행되고 치료가 늦어지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 신경은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치료가 늦어져서 시력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한 방법으로 우리가 조기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우리 이제 핸드폰의 검색창에
암슬러 격자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안슬러 격자요? 네, 맞아요. 암슬러 격자라고 네. 검색을 하시면 이런 모눈 종이와 같은 격자 무늬의 이런 종이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 검사를 할 때 한쪽 눈씩 꼭 가려서 검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가운데를 보고 네. 이 주변에 있는 선들이 휘어져 보이는지 중간중간 어두워 보이는 게 있는지 확인하면은 황반변성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보여주신 게 암슬러 격자라고 하셨으니까 네. 요거를 일단 한번 살짝 다시 들어주시고 네,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딱 나오겠죠? 네, 맞습니다. 네, 한 눈씩 가리고 한번 봐보신 다음에 혹시 변형이 있나, 내가 볼 때 왜곡되는 부분이 있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건강과 관련된 잘못된 상식을 한번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안과 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 OX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씩 드릴 테니까요. 앞쪽에 있는 판넬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안경 쓰면 백내장 피할 수 있다. 네, 정답은 X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내장의 주된 원인은 노화입니다. 당연히 자외선도 조금의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네. 노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안경을 쓴다고 해서 백내장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라식 수술했다면 백내장 수술 어렵다. 네, 정답은 X입니다. 네. 그래서 우선 라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 눈의 가장 바깥쪽인 각막을 레이저로 깎는 수술인데 백내장은 눈 안에 있는 수정체를 수술하는 수술입니다. 이 부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수술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관련이 없군요. 네. 자, 백내장이 오래되면 녹내장이 된다. 이건 어떤가요? 아, 네, 이거는 일부 맞습니다. 어. 네, 그래서 우리 이제 급성 녹내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눈의 수정체가 부풀어 오르면서 배출구를 막는 그런 기전 때문에 생길 수가 있는데 백내장을 가만히 놔두는 경우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급성 녹내장의 경우에는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수면 부족은 녹내장에 영향을 미친다. 아, 네, 정답은 O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수면이 5시간 이하이거나 오히려 9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우리 눈에 무리가 가면서 녹내장의 위험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수면 리듬이 깨지면서 안압의 변동성이 커지고 안압이 올라가면서 녹내장의 위험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부족한 것뿐만 아니라 너무 많이 자도 영향이 네, 있군요. 맞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옆으로 누워서 자면 녹내장을 악화시킨다. 네, 이것도 O입니다. 네, 우리가 옆으로 누워 잘 때 아래쪽에 있는 눈의 압력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은 녹내장의 그런 진단이 올라가기 때문에 별병 리스크가 당연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눈 건강 관리 예방 솔루션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요즘에 눈에 좋다는 영양제도 많고요. 또 음식들 어떻게 식이요법 해야 될지 많은 정보들이 온라인상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잘 균형을 맞추는 게 좋을까요? 아, 우선은 이제 충분히 음식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눈에 좋은 성분을 말씀드리면 항산화 성분도 눈에 너무 좋고요. 루테인, 지아잔틴도 좋습니다. 또한 오메가3, 비타민C, 비타민 E, 비타민 D도 좋은데 우선은 블루베리나 아사이베리 같은 물질로 항산화 성분을 보충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시금치나 케일로 루테인, 지아잔틴을 그리고 연어와 고등어와 같은 등푸른 생선으로 오메가3를 브로콜리로 비타민C를, 당근으로 비타민 D를, 아몬드로 비타민 E를 보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먹는 이런 음식으로 보충이 어렵다면은 요즘에는 이제 눈 영양제가 너무나도 잘 나오기 때문에 종합 눈 영양제를 복용하시면은 다 이제 복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부족한 걸 영양제를 통해서 보충하는 건 나쁜 게 아니다라는 느낌으로 드는데 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나 이거 한번 실천해 봐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안 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되거든요. 네. 혹시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피해야 될 것들을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눈 건강을 위해서 피해야 될 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스마트폰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장시간 보게 되면 눈 깜빡임 횟수도 적어져서 건조증을 좀 유발시킬 수가 있고요. 네. 스마트폰이나 TV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우리 망막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두운 곳에서 엎드린 자세로 스마트폰을 하는 경우에 급성 녹내장을 유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자외선을 피해주는 게 좋은데요. 자외선은 우리 신경 조직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외선을 피하고 선글라스를 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또한 흡연 같은 경우도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눈에 있는 혈관은 매우 작고 예민하기 때문에 흡연을 계속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습관이지만 비비는 습관이 있는 경우에는 눈에 계속 자극을 주면서 낮은 확률이지만 실명도 될 수 있는 망막박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비비는 것도 조금 참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수면 부족이나 좋지 않은 식습관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개선해야 되는 나쁜 습관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안과 전문의로서 이것만큼은 좀 꼭 전해드리고 싶다 하는 권유의 말씀,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요? 네. 제가 오늘 방송을 하면서 가장 많이 말한 말이 정기적인 검진, 조기 진단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어제 정말로 꿈을 꿨거든요. 근데 제가 꿈에서 안과에 가서 검진을 받는 꿈을 꿨어요. 이걸 계속 준비하다 보니까. 네. 그 정도로 검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검진을 받으시는군요. 그럼요. 그래서 꿈에 나올 정도로 되게 저희가 방송을 준비하면서 정기 검진에 대해서 열심히 말을 해야겠다 이렇게 준비할 만큼 되게 강조한 내용이니까 그리고 또한 안과 검진이 비용도 많이 안 들고 동네 안과에서도 충분히 짧은 시간 내에 할 수 있기 때문에 40세 이상에서는 1년에 한 번 정도 꼭 검진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네, 눈 건강을 위해서 꼭 챙겨야 될 내용까지 전해주셨습니다. 한번 나빠지면 되돌릴 수 없는 게 바로 눈 건강입니다. 꾸준한 관리와 예방으로 맑고 건강한 눈 오래오래 간직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종호 안과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피부 노화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을 건강365 코너 댓글란에 달아주시면 전문의와 함께 피부 건강 지키는 방법 찾아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예쁘게 웃으며 얘기해줘서 내 고백을 받아줘서 이거 아니 난 아직 조심스러워 어쩜 내가 부담 주고 있는지 몰라 넌 누가 봐도 예쁘잖아 요즘 별의별 생각에 밤에 잠을 잘 못 자 마치 우울한 동그랄 밤에 넌 내게 대답했지 정말 난 미친 척하고 눈 감고 그냥 한 번 말해봤었는데 고마워 예쁘게 웃으며 얘기해줘서 내 고백을 받아줘서 그때도 다시 나를 좋아하고 있었다는 믿어지지 않는 얘기 넌 누가 봐도 예쁘잖아 자꾸 꿈에 네가 나와 이번 주 경주에서 2025 에이펙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국가 정상과 기업인들은 물론 정상회의를 계기로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친절과 배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찾고 싶은 한국으로 기억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